1. 일상 속의 시사를 다루는 방송. 2. 이런저런 세상사를 알 수 있는 방송. 3. 30분만 집중. 4. 싸우정. 갑자기 사오정? 싸우정 모르세요? 시사와 오늘의 정치. 시사와 정치를 바르는 방송,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꽤 오랜만이죠. 제가 사실 오늘이 첫 방이라 많이 떨리기도 했습니다. PD님도 처음 맞는 방송이 하필 시사 방송이라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처음 하는 시사 방송이니 오늘 가볍게 사오정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매 방송마다 사오정은 2개의 시사와 1개의 정치적인 이슈를 들고 학우분들을 찾아올 계획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 DKB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사오정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정치나 시사에 대한 학우분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니까요.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노래 한 곡 듣고 첫 번째 시사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시사로 넘어가기에 앞서 요즘 근황이나 한번 여쭤보죠. 승호 씨는 요새 주말에 뭐 하세요? 저는 요즘 주말마다 수지구청 근처에 있는 한 카페에서 야간 알바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야간 알바. 돈 좀 짭짤하시겠어요? 근데 새벽 3시까지라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돈 생각은 안 납니다. 아, 그래요. 저도 최근에 새로운 알바를 시작해서 그런지 요즘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관심이 꽤 많이 가더라고요. 승호 씨는 안 그러신가요? 맞아요. 저도 저 돈이랑 월급이랑 연관되다 보니까 주휴수당이나 휴식시간, 야간수당 등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쵸. 또 모르고 있으면은 저희가 손해잖아요. 또 근로계약서 쓸 때도 뭘 알아야 좀 꼼꼼하게 보질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근로기준 계약서는 참 여러분들이 꼼꼼히 보시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민찬 씨, JTBC에서 요즘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드라마 라이프 혹시 보시나요? 네, 당연하죠. 시작한 지는 꽤 됐지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승우 씨의 연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드라마는 원래 잘 안 보는데 라이프는 꼭 챙겨봅니다, 제가. 그게 이번에 영화 배우들이 굉장히 대거 출연하면서 드라마 같지만 드라마 같지 않은 그런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혹시 라이프 보셨다면 간호사가 저녁을 김밥으로 때우고 그러던 도중에 급하게 전화를 받고 먹던 김밥을 떨어뜨리며 응급실로 뛰어가는 장면 혹시 보셨나요? 네,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바쁜 병원의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에 불과한 줄 알았는데 최근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기사를 보고 나서 진짜 현실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뉴스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병원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의료인들의 희생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더라고요. 노동법은 개정되었지만 공짜 초과 노동을 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는 내용이죠. 네, 지난 7월부터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3월부터 2달 동안 조합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6.5%가 하루 평균 76에서 98분에 연장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이 가운데 약 80%는 연장 노동수당을 못 받거나 일부만 받고 있고 특히 간호직원 그 비율이 여러 직군 가운데 가장 높았다는 설문 결과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 찾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네, 그러면은 병원 내 의료진들의 장시간 노동을 좀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또 그렇기 때문에 연장 노동수당을 못 받거나 일부만 받는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과거부터 그런 분위기가 계속 내려왔고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를 지켜달라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왠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왜 의학 드라마들 보면은 새벽까지 콜 근무를 뛰는 간호사나 레지던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직업상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도 했던 것 같아요. 병원도 아무래도 사업이다 보니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인력을 유지하면서 야간에 당연하게 콜을 하는 경우도 빈번했죠. 야간에 콜을 받고 근무를 나가 새벽에 마치더라도 아침에 정시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려면
주 52시간 근무제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렇죠. 오늘은 의료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렸지만 이외에 정말 다양한 직업군에서도 근무제가 잘 지켜지지 않거나 그런 경우들이 아직까지도 이 사회에 팽배한 것 같아요. 네, 법이 발의되고 입법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떻게 시행되느냐 이거잖아요. 최대한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근무하는 환경으로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조금은 걸리겠지만 꼭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대학을 졸업하고 벗어나면 본격적으로 마주하게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그저 남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얘기죠. 그렇죠. 이제 저희도 취업 걱정해야 할 나이니까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정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승우 씨, 2018년 4월 27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기억나시는가요? 글쎄요, 제 생일이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4월 27일이 무슨 날이었냐면 제가 저번 학기 중간고사 본 날입니다. 장난이고요. 장난이고요. 그날이 2018년 첫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날이었는데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죠, 그때. 그날 회담 결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었던 날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바로 나네요. 판문점 선언에 담겼던 내용들이 굉장히 파격적이고 굉장히 평화로워서 이게 정말 실화인가 싶었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따르면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2018년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고 밝혔었죠. 그 후 5월 26일에 있었던 2차 남북 정상회담도 기억이 나네요.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긴밀한 협력과 4.27 판문점 선언의 의지를 다졌었죠. 네, 그랬습니다. 그 후 2018년 6월 1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가진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사상 최초로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이라서 회담 전까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또 관심을 쏟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굉장히 그 상황을 긴장하고 관심 있게 봤는데요. 당시 북미 정상회담 양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 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 등 4개의 항에 합의했었죠. 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정말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올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는 꺼내신 거예요? 그게요. 약 일주일 후인 9월 18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렇네요. 저번에 있었던 2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3차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드디어 성사되었나 보네요. 네, 그래서 학우분들께 이번에 있을 3차 정상회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서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저도 개최가 된다는 사실만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건가요? 네, 그거 물어보실 줄 알고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봤거든요. 저번 판문점 선언 그리고 북미 회담에서도 다뤄졌던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변하지 않은 신뢰를 분명히 드러내고 북미 간 70년 적대 역사를 청산하길 바란다고도 전한 바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관련된 기사 본 것 같은데 3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간에는 결과물에 대한 합의가 대부분 이루어졌다는 관측이 있더라고요. 다만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을 두고 반복론에서 속도에 관한 차이가 약간은 있어 보였어요. 네, 이번 북미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 그 후 진행될 수 있는 2차 북미 회담에서도 실질적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는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도 했었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뒤이어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페이지로 기록될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정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뉴스가 있습니다. 방송국에 관심 있는 분들은 주목! 현재 저희 DKBS에서 61기 수습국원을 모집 중입니다. 네, 글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제작부, 편집이나 기계 다루는데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기술부, 연기나 방송 진행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아나운서부, 언제나 열려있는 해당관 317호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사후적은 주 52시간 근무제로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실제 근무 환경에 관련된 이야기와 2018년 남북미 흐름과 9월 18일 개최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네, 저도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슈들로 학우분들을 찾아올지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도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저희 DKBS 공식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희가 다뤘으면 하는 이슈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제작 이서영, 기술 김민준, 진행의 현승호, 김민찬이었습니다.